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경입니다. 오늘 부동산 뉴스들을 쭉 검토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의 가능하면 아침에 하는데 부동산 뉴스를 쭉 봐요. 그거에 대해서 별다른 영상을 많이 만드는 편은 아닌데요. 경제면 뉴스나 부동산 뉴스나 사회면 뉴스, 정치 뉴스를 다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걸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 전 너무 좋고 안 보면 손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부동산 관련된 기사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날짜는 아닌데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언급을 이미 하셨는데 양도세 강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양도세를 더 강화하는 건데 집을 일단 한번 많이 가졌던 분들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어떤 혜택을 못 받게 하는 내용이에요.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건너뛸게요. 저는 분명히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 정부가 펼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사람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자기 자산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알아야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이번 정부의 정책은 눈에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본인이 스스로 해석을 한 다음에 각자 도생을 하셔야 돼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벼락거지 된다고요. 이미 됐고, 그죠? 보시면 양도세 강화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봅시다. 디테일을 보지 맙시다. 디테일을 보면 현혹이 돼요.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현 정부의 26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은 디테일로 들어가면 함정에 빠집니다. 왜냐면 될 것 같거든요. 양도세를 강화하고 규제 지역을 늘리고 토지 거래를 허가제로 바꾸고 그리고 세금, 보유세를 늘리고 여러 가지 세금을 다 올리고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면은 잡힐 것 같거든요.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집을 가진 사람이 되게 공포스럽거든요. 저도 알아요. 그리고 뭐 디테일하게 작은 것도 알겠어요. 이사 대책도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무시무시하고 그리고 요번에 부동산 대국민 담화도 디테일로 들어가면 무시무시하죠. 근데 여러분 그 디테일만큼 성과가 있었나요? 여러분께 와 닿아요? 여러분 이 디테일을 제가 왜 안 보는지 아세요? 저는 그 대책이 나온 다음에 디테일을 여러분이랑 같이 읽어드린 적이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어, 디테일을 읽어보면 현재 시장에서 뛰고 있는 저 같은 사람과 아닌 분들의 의견이 갈릴 텐데 이 정부가 나오는 정책들의 디테일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디테일들은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디테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회사 일을 하시면은 영업직이 있고 사무직이 있잖아요. 사무직이 회사 그 개선 방향을 만드는 거랑 영업직이 회사 경영 그 개선 방향을 만드는 게 같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더 현실적일까요? 회사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영업직이 뭔가 의견을 내서 실제로 바꾸는 거랑 이 사무 처리하는 사무직이 뭔가 의견을 내서 바꾸는 거랑 어느 게 더 나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영업직 의견이 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영업을 해서 매출을 올리는 거니까 사무직은 영업을 해온 다음에 영업사원들이 벌어온 돈을 가지고 잘 처리를 해서 회사가 유지되게 하는 거지 영업을 늘리는 분야는 영업 세일즈맨이 알 수밖에 없다고 믿어요, 저는. 그런데 현 정부 정책은 정말 전형적인 99.9% 사무직들의 아이디어예요. 제가 봤을 때는. 현실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필드에 나가 뛰는 사람들이 전혀 체감할 수 없고 필드에 뛰는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고 있지 않고 필드에 뛰는 사람이 전혀 안중에 없는 것들로 꽉 차 있는 어마어마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디테일들은 저한텐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양도세 강화를 한 번 더 한대요. 그러면 지금까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26번이 넘는 대책 동안에 양도세를 계속 강화해 왔거든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도 빼지 않고 계속 강화해 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한 번 더 강화하면 부동산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디테일을 읽는 분들 중에 사무직을 좋아하시는 사무직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 읽어보면 또 될 것 같거든요. 아, 이게 그래도 다주택자는 한 번이라도 다주택자였으면은 양도세 어떤 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2023년도까지 빨리 팔겠다. 얘네 무섭겠다.
이런 느낌을 드실 수가 있는데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회사 일을 다 해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회사 일을 다 해보잖아요. 집에서 가족들한테 잔소리를 해봤자 현장에 나가면 다르잖아요. 부모님이 너는 예쁘다, 잘났다, 소중하다 해봤자 밖에 나가면 또 다른 경쟁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영업직으로 회사에 들어와서 회의를 해봤자 사무직들이 한 번에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 사장님들이 회사 직원들의 노고를 다 알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할 일이 다르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야 돼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반영을 해야지 시장이 원하는 결과를 나오는데 시장 참여자가 아니라 사무직이 만들면은 현실이랑 전혀 다르게 돼요. 문제는 사무직이 만든 룰이 결과가 영업직이 봤을 때 안 좋으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무직들은 영업직을 거의 뭐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각자 도생을 하셔야 되고 살아남으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은 그 관리 사무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고위공무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시민이에요. 시민들은 전부 다 시장 참여자예요. 좋던 싫던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영업직이에요. 저와 함께 영업직이에요. 저랑 같이 필드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무직이 만든 디테일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더더욱 양도세를 더 강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지금까지 양도세를 강화해 왔고 4년 동안 결과가 나왔고 26번의 결과가 나왔고 정말 무수한 디테일이 나왔지만 이번 디테일을 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강화될 겁니다.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디테일을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더 올라갈 겁니다. 단순합니다. 양도세 완화, 시세 내려가요. 양도세 강화, 시세 올라가요. 물론 집주인들은 더 죽을 맛이 아는데 나라가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갈 뿐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김연아 후보 자진 사퇴를 하셨는데 부동산 매체 내로남불 논란인데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디테일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어디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무직들이 만든 디테일상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을 싫어했고 미워했고 혐오했어요. 그리고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주택이 없는 사람들, 주택이 한 채만 있는 사람들을 위해 띄워왔고 모든 대책이 그를 맞췄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나중에는 주택이 한 채 있는 분들까지도 규제해버렸죠. 똑같이 여쭤보는 거예요. 영업직이 만드는 룰에서는 이런 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사무직들이 여태까지 많은 이 디테일에서 또다시 이 하다못해 이 뭔가 일을 하려는 사람이 주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쳐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사무직들이 만든 룰이 안 통하니까 영업직이 만든 룰이 이제 도입이 돼야 돼요. 왜냐면 사무직들이 만든 게 안 통했으면 영업직이 만든 룰이 들어와 봐야 되는데 이분은 뭐예요? 이분 김연아 후보 영업직이죠. 부동산이 내 채라면서요. 그럼 사고 팔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하려는 거랑 사무직들이 하려는 거랑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은 여전히 계속해서 사무직만 일을 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사무직이 만든 디테일에 목숨을 걸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런 영업직들이 더 이상 대책에 참여할 수 없고 영업직 틱하기만 해도 사회의 적폐로 몰리고 있고 나쁜 사람으로 몰리고 있는다면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사무직들의 목소리와 디테일은 더 날카로워질 것이며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더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인데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될까요? 더 올라갈까요? 여러분 제발 지금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왜냐면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우둔한 게 우리 그 생각 3년 전에도 했고 2년 전에도 했고 1년 전에도 했잖아요. 이건 리미트가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리미트를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이 100m 달리기를 했을 때 기록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이 높이 뛰기를 했을 때 그래도 인간의 한계는 있다. 인간이 멀리 뛰기를 했을 때 그래도 인간의 한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기록이 조금 단축되는 그 생각을 하시는데 시장에 있는 화폐의 가치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루마니아나 베네수엘라 보세요. 화폐가 그냥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까지 룰을 만들어 온 사람에서 성격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면 전 이분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시장의 다양성은 없어요. 그냥 한 방향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냐? 이 두 가지. 양도세 앞으로 더 강화할 거다. 그리고 집 가진 사람, 집에 대해서 뭔가 활동을 해본 영업직들은 앞으로 어떤 정책에 참여하지 말라. 아,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다? 부동산은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아주 간단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해서 또 저는 6개월 후에 또 피드백을 드리겠지만, 당연히 저는 제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시장의 디테일보다 누가 하고 있는지 어떤 뉘앙스인지 생각을 한 다음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지 빨리빨리 생각하고 움직여야 될 때예요. 정말 각자 도생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면 나중에 뒤로 쭉 밀려요. 여러분 지금 집값 많이 올라갔으니까, 비정상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다 반납하고 나중에 다 내려온 다음에 원래 있던 시장으로 돌아올 것 같잖아요. 그럴 일 절대 없어요. 한국의 시장이 꺾인 적이 크게 3번 있거든요. IMF 때 한번 꺾였고, 1기 신도시 때 한번 꺾였고, 그리고 2기 신도시 입주 시점이랑 국제금융위기 겹쳤던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꺾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된 적 없어요. IMF가 오일 쇼크를 초월하는 한국의 최악의 이벤트였거든요. 근데도 극복하고 더 올라갔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럴 확률이 이제 없어요. 그냥 벼락까지 된 건 벼락까지 된 거예요, 이제.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계속 이렇게 가면은 진짜 지금이라도 선택하셔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각자 도생 생존하실 수 있도록 저는 이런 생각을 계속 나눌 생각이거든요. 힘내시고요. 판단 잘 하셔야 될 때입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